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제13조 제어반, 제14조 배선 등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어반과 배선에 관련된 사항은요,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만들어졌던 컨텐츠, 옥내 소화전 설비 제9조 제어반에 관련된 사항, 자,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제10조부터 14조 내용 중에 자, 배선 등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시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옥내 소화전 설비 제9조하고 10조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련 컨텐츠를 꼭 확인해 주시고 이번 콘텐츠에서는 반복의 개념, 복습의 개념으로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어반에는 자,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되어진다. 자, 그리고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제13조 안에 있는 거고요. 자, 배선. 우리 이런 스프링클러 설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원이라는 게 필요할 건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상용 전원과 자가발전 설비를 이용한 비상 전원으로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이런 전원들이 통해서 각 설비들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을 자, 공사를 해서 깔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원선을 배선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조 제어반부터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자, 지난 시간에 컨텐츠에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제9조 제1분부터 자, 6분 45초까지 여기 범위를 좀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요 내용은 그대로 요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련된 사항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어반은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전력을 주기 위한 동력 제어반, 자, 감시 운영을 하기 위한 방제실,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는 감시 제어반,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해야 되더라. 자, 다만 단서 조항에 보니까요, 자, 여기 1호, 2호, 3호, 4호 관련돼서 보면요, 이 관련 내용은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소규모 건물에는 굳이 자,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합쳐서 설치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항에 보니까 감시 제어반의 기능은 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요 관련된 컨텐츠. 자, 여기 옥내 소화전 설비 구조. 자, 6분 50초부터 28분 23초 사이에 자, 어떻게 수신반에서 확인이 되고 동작 시험, 도통 시험이 뭔지 자, 이게 사진을 다 들여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컨텐츠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감시 제어반, 여기 이 감시 제어반의 기능은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더라.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음향경보 기능. 자, 펌프를 자동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도 있어야 하고요. 자,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상전원을 설치할 할 경우에는 그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더라.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자,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 등 음향경보 기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우리 수신기 안에는 예비전원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죠. 그죠? 예비전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되더라. 자, 관련된 사항 모두 다 컨텐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시 제어반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 2항에 있던 사항은 감시 제어반의 기능인 거고요. 이 감시 3항에 있는 감시 제어반에 관련된 사항은요, 감시 제어반, 그러니까 수신기가 설치되는 장소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시면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련된 콘텐츠 이 전체가 옥내 소화전 설비 구조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시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당연히 화재,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당연한 거겠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전용으로 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뭐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다 겸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감시 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목과 나목에 따른 방화구역도 하고 또는 피난층 지하 1층에 전용실 안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에 보면요. 자, 1항 각호. 자, 이것은 비상전원이 설치되지 않는 자, 소규모 건물을 의미를 하고요. 또 중앙 제어실 내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중앙 제어실 내 이런 감시 제어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 안 해도 되고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간혹 우리 조그만 소규모 건물에 수신기가 3층 또는 4층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여기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이 아닌 지상 3, 4층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3호 이어서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관련된 내용 중에 자, 다목에 보니까 비상조명 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것. 자, 상용전이 나가면 어두워질 거니까 그죠? 당연히 비상조명 등 그리고 환기, 우리 보건용이겠죠, 그죠? 거기 감시 제어반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급배기 설비라고 했습니다.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으면은 당연히 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될 거고, 자, 이런 감시 제어반에 설치된 그 면적이죠, 그죠? 충분한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필요 면적 외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면적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라는 기준은 딱히 없네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죠? 자, 4호에 보니까 감시 제어반 안에는요, 그 감시 제어용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 설비가 아닌 것은, 불필요한 것은 두지 마라, 그죠? 창고처럼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관련된 설명을 드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콘텐츠 확인 부탁드릴 거고요. 제 3항 3호, 자, 5호에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각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 기능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자, 유수 검지 장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을 검지해서 알려주는 장치. 자, 유수 검지 장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중에 습식, 건식, 그리고 준비 작동식이 있었고요. 일제 개방 밸브, 요 밸브가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방수 구역에 무슨 헤드? 자,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하죠. 그죠?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은 모두 여기 사용되는 헤드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수 검지 장치가 뭔지, 일제 개방 밸브가 뭔지 여기서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밸브,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자, 우리 화재가 나서 헤드가 개방되면요, 2차 측에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클래퍼가 열리면서 유수의 흐름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유수의 흐름 일부, 가압수 일부가 여기 있는 프레저 스위치,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키게 되면은 수신반, 우리 복합 수신기에 신호가 들어와서
무엇이 동작됐는지 표시등으로 뜬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화재가 나서 밸브가 열려서 물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등이 뜨면서 이 아래에 화재 표시등도 같이 뜨게 됩니다. 불났네 화재 표시등 뭐가 동작된 거야? 밸브 개방 표시등이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계인이 이 수신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표시등은 표시등대로 들어오고요. 수신기 옆에 있는 주경종이 따라랑 울리게 되죠. 그런 경보 기능이 있어야 관계자가 다른 업무를 보다가 소리를 듣고 와서 무엇이 동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등 및 경보 기능이 있는 것을 제어반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6호, 7호 이어서 볼게요. 일제 개방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를 설치할 것. 자, 먼저 볼게요. 그림을. 자, 우리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 같은 경우는 이 밸브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잖아요. 그죠? 자, 헤드가 폐쇄형 헤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압 상태로 유지 관리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밸브 1차측까지는 가압수를 채워두기 때문에 이 채워두는 압력에 의해서 클래퍼가 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차측이 대기압인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퍼가 열리지 못하도록 무엇이 막고 있다?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이 우리 간접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야 클래퍼가 열리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은 천장부에 있는 A회로 B회로 교차회로형 감지기가 동작하게 되면은 그 신호가 수신반에 들어오겠죠? A회로 B회로 신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수신기에서 어디로? 요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자동으로 찡 열리면서 클래퍼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념인데, 자, 우리 화재가 났을 때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감지기가 단선되었어요. 그러면 동작 안 하겠네요. 그죠? 감지기가 동작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페일세이브 개념이죠. 해당 방 수 구역마다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수동기동 스위치, 슈퍼비저리 판넬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망에 있는 감시 제어반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수동 조작 스위치는 수동 조작함의 SVP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수신기에서도 수동으로 이 밸브를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원래 화재가 나면은 감지기가 동작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수동 조작함을 누르게 되면은 그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 수신기에서 어디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를 자동으로 주어서 동작되는 방식인데, 수동 조작 스위치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제어반에 보면요, 이거를 똑딱똑딱 위아래로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토글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게 자동 상태로 이렇게 자동 상태로 올라가 있어야 감지기가 동작하든 아니면 누가 수동 조작함을 누르든 그 신호가 들어와서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밸브가 열리는 타입인데, 자, 이것을 수신기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아래로 내립니다. 수동으로 내린 상태에서 일제 개방 밸브, 자, 개발이 아니죠. 일제 개방 밸브 작동 스위치를 정지해 있는 것을 위로 기동으로 수동으로 딱 올리게 되면요, 자동이 아닌 내가 인위적 수동으로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를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찡 하고 90도로 개방되면서 클래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측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수동 조작 스위치는 감시 제어반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호에 보니까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기는, 자, 우리 A, B
교차 회로형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그죠? 각 경계 회로별로 화재 표시가 되도록 할 것. 자, 여기 하나의 방수 구역에 회로가 2개 회로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2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2층에 A 회로, 자, 여기 A 감지기라고 한다고 하면 요게 동작하면 여기 A 회로 지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감지기는 B 회로라고 했을 때 감지기가 동작되면은 여기 2층에 B 회로 감지기가 동작됐다고 B 회로 지구 표시 등에 점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경계 회로별로 각각 화재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들어오면은 화재 표시 등 우리 지구 표시 등 그리고 주경종, 지구경종 이런 음향 장치는 다 나간다고 했죠. 그죠? 자, 반드시 A 회로, B 회로 두 회로가 모두 동작되었을 때 그때서 뭐가 동작한다?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각 확인 회로마다 도통 시험 및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우리 회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회로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돌아온 회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감지기가 여기 A 회로, B 회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감지기별로 감지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지기를 통해서 하나의 방호구역, 방수구역에 전원이 들어갔다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회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로는 뭐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갔다가 돌아온 경로를 의미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통시험은 뭐였어요? 여기 회로의 중간에 전선이 많이 끊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겠죠? 그럼 다음 감지가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회로가 중간에 끊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게 도통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동시험은 우리가 감지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연기 감지기는 여기 인공 연기를 뿌리게 되면 여기 LED 다이오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동작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감지기가 동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구 표시 등에 불이 점등됩니다. 하지만 얘를 수신기에서 감지기를 동작시키지 않고도 여기 뭐예요? 지구 표시 등을 인위적으로 점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이 뭐다? 바로 작동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에는 보면요, 이렇게 도통시험 스위치도 있지만 이렇게 동작시험 스위치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각 확인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수신기에는 이런 장치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회로를 테스트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표현 범위를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라는 것은 요거죠, 그죠? 압력 챔버. 압력 챔버를 뜯어보면요, 압력 스위치를 뜯어보면은, 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회로가 있으면은, 자, 여기에 보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보이시나요? 요게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10kohm의 저항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단 저항이 걸려 있는 것은 모두 도통시험, 작동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단 저항이 어디 걸려 있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또는 수조 물올림 탱크, 이런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여기 저수위 감시 회로 있죠, 그죠? 여기에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 자, 여기 사용되는 밸브를 의미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압력 스위치 회로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다? 종단 저항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기 회로. 자, 요것도 감지기 회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지기 회로에도 말단에 있는 감지기의 저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8조 제16항에 따른 개폐 밸브의
상태 확인회로. 자, 여기 관련된 사항은요, 자, 우리가 템퍼 스위치라고 하는 그런 회로를 의미를 하는데요. 급수 배관 라인 수원으로부터 헤드 마지막까지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배관, 바로 급수 배관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럼 급수 배관 사항 안에 배관 라인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게 잠겨져 있으면 물이 헤드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 상태네요. 자, 그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템퍼 스위치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접점을 갖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브가 닫히게 되면은 접점이 붙으면서 이렇게 소화주 펌프 템퍼 스위치 뭐가 동작됐습니다. 라고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 부저에서 띠라고 경보도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템퍼 스위치 회로가 있다. 자, 그 밖에 종단 저항이 걸려있는 회로는 모두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호 이어서 볼게요. 감시 제어반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아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배우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것은 이렇게 방호구역, 우리가 보면은 경계구역이라고 하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이렇게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발신기, 우리가 발신기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경종, 이렇게 간단하게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건물이 되겠죠. 그런데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옥내 소화전도 설치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에 필요한 펌프, 제연 설비가 있다고 하면 팬도 설치가 될 거고요. 각종 밸브류에서 소화 설비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 제어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 제어반, 감시 제어반이 필요한 거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수신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어반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개념이겠죠. 자탐에는 제어반이 필요 없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돼서 이렇게 제어반이 같이 설치되면은 보편적으로 수신기 하나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능이 들어가 있는 P형 1급 복합 수신기를 같이 해서 하나로만 설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처음에 자탐이 설치되고 건물이 나중에 또 증축돼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됐다. 그러면 제어반을 별도로 설치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어반과 자탐 설비의 수신기를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에 연동하여, 자, 연동선을 하나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감지기가 동작되면은 여기 수신기의 신호가 들어올 건데 이 신호를 우리 감시 제어반에서도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시 제어반에서 들어오는 화재 신호를 어디서도 우리 자탐 설비의 수신기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재 발생 사실만 받냐? 그게 아니라, 자, 이 항제의 1호, 3호, 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이 항에 보니까요. 1호는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 펌프가 돌면은 여기 수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라. 자, 그리고 3호에 보니까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라. 또 4호에 보니까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도 관련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항. 자,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동력 제어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면은 적색. 우리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색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외함은 두께 1.5mm, 철판 1.5T 이상. 화재가 나더라도 일반적인 제어반의 판넬보다는 두껍게 해서 일정 시간 이상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밖에 동력 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이제 사망 1호 및 2호의 기준, 여기 사망 1호 및 2호의 기준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장소 또는 전용으로 하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관련된 컨텐츠는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되겠네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5항에 보니까 자가발전 설비 제어반의 제어 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마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가발전 설비는 비상전원용이네요. 그죠? 상용전원이 아닌 비상전원 설비가 설치된 경우 이 비상전원이 공급될 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 자, 이런 제어 판넬들이 붙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어 판넬의 기능을 누가 인증해 주냐?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마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마친 이런 필증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소방전원 보조능 발전기 제어 장치는 자,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요. 자, 다음 각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들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더라. 자, 소방전원 보조능 발전기에 보면 여기 이 부분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비영리 공인기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인시험 필했다. 자, 캐스코에서 필했다라고 이런 필증이 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어라? 소방전원 보조능 발전기는 자, 소방전원 보조능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기, 소방전원 보조능 발전기 컨트롤러라고 쓰여 있는 게 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표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와 소방 이외의 부하인 비상부의 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자, 상용전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디스플레이 여기 창에 소방부하고 비상부하의 전력이 공급되는 게 표기가 되라, 표현이 되라. 그것입니다.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호에 보니까 발전기가 전격 용량을 초과할 경우 자, 평상시에는 비상부하의 전력을 주다가 소방부하가 돌게 되면은 소방부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때 비상부하를 이거 순차적으로 차단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차단시킨 전력을 우리 소방부에 공급해 주는 게 소방전원 보조능 발전기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비상부하가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차단되면서 소방부하의 공급이 전력이 정상 상태로 공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어디에? 자, 이 디스플레이 안에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 검수를 가게 되면요, 이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사항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14조 배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요 배선에 관련된 사항도 옥내수화전 설비 제10조 배선 등에 관련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 45초부터 9분 12초 사이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2항부터 자, 4항에 여기 사항 1, 2호까지는요. 제가 관련된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9분 16초부터 20분 8초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 콘텐츠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면은 내화 배선 및 내열 배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 방법은 자,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설치되는 이 내화 내열 배선은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의 별표 1 기준에 따른다. 자, 옥내 소화전 기준과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22년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된 사항이 있죠. 그죠? 개정된 사항 중에 내화 배선 및 내열 배선 요 별표 1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개정된 시점이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자, 여기 05분 8초부터 10분 11초 사이에 화재 안전 기준 개정사항 별도로 올린 콘텐츠를 확인해 주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설비 콘텐츠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화재 안전 기준 스프링클러 설비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